제가 알던 장경태 의원이 맞나 싶을 때가 특히 최근에 너무나도 변질됐다.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장경태 의원의 명예보좌관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초선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나 같은 이런 힘듦을 안 겪고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청년 사다리를 본인이 만들겠다. 청년들이 잘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장경태 의원 실제로 이미지가 여야를 떠나서 개혁적이고 기대하는 바가 참신하고. 많았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기대 주자였고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장경태 의원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알던 장경태 의원이 맞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들 냉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공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던 장경태 의원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동대문들의 이제 장경태 의원 예.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이분이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50만 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는 말을 해서 정말 그동안 어렵게 자랐다고 어필하던 그 장경태가 맞느냐는 비판에 직면했고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때 화동의 볼에 이제 입맞춤한 것을 두고는 성적 학대라는 억지를 부리질 않나?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김남국 의원은 뜯어진 신발을 신고 다닌다. 같이 구내식당에서 3,800원짜리 밥을 먹는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쵸. 구내식당에 3,800원짜리 메뉴는 없었다는 그런 후문도 있고 또 이번에는 천하나 음모론을 펼치고 군인과 유가족을 비하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을 개인의 의견이니 허용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같은 동대문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아찔합니다. 제가 알던 장경태 의원이 맞나 싶을 때가 특히 최근에 너무나도 변질됐다.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장경태 의원의 명예보좌관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국회의원분들이 보통 이제 명예보좌관을 많이 뽑으세요. 네. 이제 방학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을 활용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뭐 관내 구 학생들이 뭐 이렇게 국회나 아니면 지방의회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를 해보는 기회를 주는 네.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장경태 의원이 이제 초선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이 스펙업이라는 네. 이제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외 취업이나 활동 사이트가 있는데 저도 그걸 보다가 뭐지? 아, 동대문구에 국회의원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거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구나. 기회를 주는구나. 재밌겠다. 보니까 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노인학 대학원을 제가 나왔는데 노인학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좀 이게 이론과 현실의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네. 이게 잘 되면은 이런 제안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신청을 했고 어쩌다 보니 뭐 좋게 봐주셔서 됐죠. 그래서 그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뭐냐면은 참 이런 사람이 우리 정치에 많아지면은 정말 우리 정치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한창 말씀하셨잖아요. 가난. 그쵸. 그 가난을 딛고 이렇게 역경을 딛고 성공을 하셨고 또 당적인 차원에서는 평당원 출신의 뭐 유일한 국회의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그때 당시에 많이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나 같은 이런 힘듦을 안 겪고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청년 사다리를 본인이 만들겠다. 청년들이 잘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장경태 의원 실제로 이미지가 여야를 떠나서 개혁적이고 기대하는 바가 참신하고. 많았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기대 주자였고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활동을 끝내고 저도 제 삶을 살다가 이제 뭐 코로나도 오고 이렇게 흘러서 제가 기초의원이 됐고 지금 와서
이 장경태 의원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알던 장경태 의원이 맞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50만 원이요? 한 달 바꿔 50만 원?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아니 아시지 않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한 달에 50만 원을 가지고 밥값이 아닌 생활까지 유지하시는 청년들과 노인분들과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도 예전에 장경태 의원한테 기대를 했던 뭔가가 있었던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대못을 이렇게 박는 발언을 하십니까?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이제 같이 엮어서 옹호를 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본인 재산에는 저희가 지금 당장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비트코인이 정말 얼마가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옹호를 하면서 대신 핑계가 찢어진 신발, 뭐 3,800원, 이런 감성팔이는요, 정말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2022년 기준 장경태 의원 재산 신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 장경태 의원은요, 예전에 장경태 의원과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상황도 달라졌고 본인 마인드도 저는 달라졌다고 네.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감성팔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감성팔이를 하려면요, 코로나 때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일해서 빚 갚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감성팔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정말 멈추셔야 되고, 권칠승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여당의 수석 대변인 아닙니까? 제1여당의 수석 대변인은 그 당의 입입니다. 장경태 의원, 민주당 지금 최고위원이시잖아요. 네. 최고위원은 당의 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 머리가 입이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입을 어떻게 잘못된 게 없다고 발언을 하십니까? 아니, 혹시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입이 잘못한 게 아닌 거죠. 머리도, 쉽게 말해서 민주당도 그게 생각이다. 진심이고 본심이었다면 제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진심이고 본심이라면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입도 잘못한 게 없고 머리도 잘못한 게 없는 거면은 아마 국민들께서 참 냉엄한 평가를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돈과 권력의 속성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 주셨지만 장경태 의원도 한때는 청년 세대에게 큰 기대를 모았던 참신한 인물이었고, 또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무지성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으로 변질된 그 이유가 좀 뭐라고 보세요? 뭐 다들 냉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공천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미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 수준이 아니라 정말 측근으로 분류되어졌잖아요. 뭐 본인은 아니다라고 할지언정, 뭐 본심도 맞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프레임이 씌워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민주당 체계가 무너지거나 공격을 당하는 순간 가장 위태로워지는 것은 본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비난을 위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억지적인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고 최전방 나팔수의 역할도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연일 이런 실수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당대표를 옹호하고 또 당 구성원들을 옹호해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게 민주당 청년 정치의 현주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장경태 의원과 인연이 있으시니까 장경태 의원과 민주당에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죠. 장경태 의원님,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똑같습니다. 제가 알던 장경태 의원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장경태 의원님은요, 당을 떠나서 정말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줬던 그런 정치인이시고, 지금도 아직도 장경태 의원님을 사랑하는 청년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예전에 제가 알던 장경태 의원님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게는 꼭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있고, 장경태 의원님도 대표적으로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 의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판을 치고 있고요.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그러한 위기 속에서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민주당에 존재하는 20% 하위 20% 그 의원들에게 그런 공천을 강제적으로 배제하게 되는 그런 기준과 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 마음은 아닐지언정 당에게 억지적인 당에게 충성을 강요받고 그거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을 때는 본인들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의 공천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든 사다리들이 애초에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국가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시고 제발 같이 아름답게 좀 일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